이번에 강의할 제61강에서는 황후에 의하여 모든 제후들에게 분봉, 국토를 나누어 줘서 왕에 봉하여 주고 여기에 따라서 폐공인은 바로 촉당으로 파촉으로 봉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폐공은 노여움으로 황후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세력에 놓여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서 국력을 비축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황후를 격파할 수 있었던 한신을 만나게 되는 부분으로 이번 강의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단락은 황후는 자신이 패왕이 되어서 바로 모든 권한을 쥐게 되고 환패공인은 한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좋지 못한 땅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월에 우분천하야 황후는 천하를 다 나뉘어서 제장들을 왕으로 삼고 자립이 서초팽하야 황후는 스스로 서서 서초패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초지 구군하고 양나라 초나라 땅 구군을 바로 왕하고 이 말은 통솔하면서 팽성에다가 도읍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여 범증으로 폐공이나 황후와 범증은 폐공이를 의심해서 항상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이 강의하고라고 해서 그 일은 이미 강해라는 것은 서로가 강화로 약속하였고라는 것이 업이 강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업이 이 자체를 가지고 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사이 약해라, 그 일은 이미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함곡간에 들어가서 함양을 격파한 자는 거기에 왕으로 삼는다라는 약속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말을 들을까 이게 싫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음모를 하느냐, 바로 파촉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촉은 길이 험하고 진나라에 옮겨놓은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거한다라고 하고서 진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엘 파촉도 역관중지라. 파촉도 관중 땅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관중 사람들이 사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서 이 폐공이 환왕하야 이런 연고로 폐공을 세워서 한왕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파촉과 환중 땅을 왕하여 다스리도록 하여 남정에 도읍하고 이렇게 파촉으로 내보내버리고, 정작 함곡간 함양 땅은 어떻게 했느냐, 3분 관중하야 함곡간의 함양 땅은 3등분을 해가지고 진나라 항복한 장수 장감 사마흔 동예에게 통솔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왜 여기에 함곡간에다 했느냐, 이 목적이에요. 환나라의 길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파촉 구석지에다 몰아놓고 그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자 바로 이 항복한 장수 세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패공인은 자신이 함양 땅의 왕을 될 사람을 파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구석진 곳에 그야말로 처박아 놓으니까 화가 났지만 화를 참고 환중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왕이 놓아야 한왕이 성을 내면서 역공 황후한테 황후를 공격하려고 한데, 그때 무장이었던 이 무장으로 있었던 사람들 주발, 관영, 번쾌는 모두 권한 거예요. 황후 공격하자고. 그런데 그때 바로 문신으로 있었던 소하가 간하기를, 수왕 환중지악이나 비록 환중 땅처럼 악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곳에 악노릇을 하나 불유유어사오와 오히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황후하고 대적한다는 건 죽는 길이에요. 능구로 일인지하야 능이 한 사람, 황후 아래의 한 사람에게는 굴복할지라도 신의 만승지상자는 만승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뜻을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은 탕모가 그러하듯이 지금 패공이 그럴 수 있다. 지금 이런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대왕은 왕환중하사 환중의 왕이 되셔가지고 양기민이치 현인하고 여기에 그를 소하의 독특한 견해라는 부분이 이 견해예요. 백성을 길러서 어진 사람을 불러들이고, 여기에 대한 노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그리고 수용파초가야 파총을 수용해서 환정삼진하시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을 길렀다가 훗날 돌아서서 삼진을 딱 평정하시면 천하를 가둬야 하리이다.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왕을 선택하고 좋다고 이에 마침내 그 나라로 나가게 됐다. 파촉으로 나가가지고 바로 소하로 승상을 삼아서 모든 보건물자와 군대의 수급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소하의 그 견해를 여기에 높이 평가하는데, 허씨와 인유상언호대 사람들은 항상 의뢰 말하기를 뭘 하느냐. 개활 용녀는 어진 사람을 등용한다라는 것은 소위 양민양언은 백성을 함양하는데, 백성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한다. 바로 그러면 백성을 기르기 위하여 현인의 임용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전자가 뭐냐면 현인을 통해서 바로 제2로 백성이 길러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에 소상국인 소하는 반대로 말을 해요. 먼저 백성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뒤에 현인을 불러들여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 때문이냐? 차 무소인습 독견지었냐라. 이것은 인습한 바 없이 소하만의 독특한 견해로 말한 것이에요. 이게 훌륭한 말이라고 지금 평가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부천지익군은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것은 이 위 민년이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우선이다, 이 소리예요. 이 백성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구하느냐?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행하려고 신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라는 것은 뭘 행하려는 것이냐? 안민지수. 백성을 편안하게 할 정치수를 행하기 위하여 신하는 임금을 섬긴다, 이거야. 바로 이와 같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인이 주체가 아니라 백성이 우선적인 주체임을 여기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백성을 우선으로 주체로 삼아서 한 말이 소하의 독창적인 견해고, 이것이 훌륭한 정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주가 무양민지심이면 이 세간의 임금으로서
백성을 기르려는 마음이 없으면 천하지 현인 군자는 불이지용하야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용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상지소득자는 바로 이 성상이라고 하는 임금이 할 수 있는 일, 얻은 바는 막비 잔민해물증이라 백성을 잔혹하게 하고 이 백성을 해하는 사람 아닌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위하려고 현인 군자를 뽑아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뽑아야 백성을 위하는 것이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임금이 등용한 신하들은 모두 다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만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민심은 날로 떠나게 되고 임금의 세력은 날로 고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망진지철, 멸망한 진나라의 괴철이 우리는 여기에서 거울삼아야 것이다. 소하는 이러한 점에 견해가 있었다. 우리는 현인이 우선이 아니라 백성을 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토대 위에서 얻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조가 소하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러한 백성을 주체로 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 환업에 400년간에 이 왕업이 부흥한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바로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바로 임금이라 하는 것은 백성을 기르려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민지심을 가지고서 2차로 현인을 불러들여야만이 현인이 현인답게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하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높이 평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후들은 각기 제 나라로 나가게 되고 한왕도 황후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파촉지방에 잔도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에 길을 낼 수 없으니까 절벽 사이로 나무를 다리처럼 엮어가는 그 잔도를 불태운다는 것은 황후를 공격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름 4월에 황후들이 다 휘하의 병사들을 파하고, 이 말은 모든 병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각기 자기 나라로 나아갈 적에 황후가 사졸 3만인으로 병졸 3만 명으로 하여금 한왕을 따라서 나라로 가게 했다. 이 말은 여기에 뭔 뜻이 있느냐. 황후는 한패공에게 3만 명의 군대뿐이 안 준 거예요. 3만 명의 군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3만이라는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는 나를 대항할 수 없는 소규모의 병력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장량이가 송지포중위원을 전송하면서 포중이란 땅까지 그냥 전송하러 이르렀는데 한왕이 견양 귀환한데 한왕도 패공도 장량이를 보내가지고 한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때 서로 헤어지면서 장량이가 인세 한왕하여 인하여 한패공에게 설득을 해요. 소절 소가 잔도하여 지금 지내가신 바의 잔도를 소절 불태워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른 제후들의 도병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다리를 끊어버리면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황후가 침략하고 싶어도 올 길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황후에게 안심시켜주는 방법이다. 황후에게 동쪽으로 가려는 뜻이 없다라는 것을, 동쪽으로 가려는 뜻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 동쪽으로 황후에게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므로 잔도를 불태워야 된다. 3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만약에 있는데
잔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다면 환중 땅도 보존을 못해요. 황후를 치기는커녕. 그러니 잔도를 불태워버려야 침략할 수 없고 또 황후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래서 장량이가 바로 이런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의 삼걸 중에 하나인 장량이는 떠나가게 되고 바로 소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보급에 원활할 소하가 있고 또 모든 계책을 세울 장량이는 떠나가 버리고 여기에서 한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신에 의하여 바로 황후는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왕이 처음으로 장성이라고 하는, 한신은 뭐라고 칭하냐면 장수로서의 성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시성, 시의 성자 하면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건 두보 이러듯이 바로 장수의 성자는 한신, 바로 문장 한 대의 성자로 치면은 누가 산문을 가장 잘했느냐, 마치 한유, 한태지 이런 것처럼 그 분야의 최고의 성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수로서의 성자는 한신을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과거를 보면 한신이 집안이 가난했을 때는 그 빨래하는 아낙네에 밥을 얻어먹었고 심지어는 불량배들의 다리 밑으로 끼어가는 그런 수모까지를 참으면서 성장한 인물인 것입니다. 한신의 불화 한신이 바로 황후를 찾아가지만 서로 만나지 못해서 황후에게서 도망하여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소하였던 것입니다. 환패공이가 한신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가 한신을 알아보고 도망을 가버렸자, 한신이 도망가자 소하가 스스로 쫓아가 가지고 데려오고 그를 대장에 청구하여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패공과 한신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왕이 이렇게 대장을 임명하고 나니까 한왕은 참 한신을 너무나 늦게 만났다 해가지고 한신의 계책을 반가운 마음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한신은 황후의 바로 돌격대장으로, 황후의 돌격대장이 아니라 패공의 돌격대장으로 황후를 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한신이 그 젊은 시절에는 끼니를 못 챙기고 심지어는 사타구니 아래로 기어가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예에 지금 이런 한신이 패공을 만나기 이전 젊은 시절 처음에 회음인 한신이, 회음 땅 사람 한신이 집안이 가난하여 조어 성하려니 성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낚시를 해서라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유표묘 견신기하고 빨래하는 아줌마가 한신이 그렇게 맨 쫄쫄 굶는 것을 보고서 반신연을 한신에게 밥을 주자 신이 희하야 한신이 반가웠고 이 표모할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말하기를 오 필육이 중포모하리라, 나는 반드시 중하게 크게 이 바로 표모 빨래하는 아줌마에게 보답을 하리다. 그러자 모노왈 그 빨래하는 아줌마가 성내에서 말하기를 대장부 불능 자식일세, 대장부로 혼출한 사람이 스스로 끼니를 챙기지 못할 때 이 말이 불능 자식이에요.
스스로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의 왕손이 진시키니 내가 왕손을 불쌍히 여겨서 밥을 드린 것이니 기망보리 어찌 보답을 바라고 내 이런 거냐고. 그런데 훗날 한신이 큰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왔을 때 이 표묘를 위하여 황금을 주고 표묘가 죽자 표묘사라고 하는 사당까지 져줬어요. 그래 표묘사가 있어요. 이렇게 한신이 보답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말을 지켰어요. 나는 반드시 빨래하는 그 아줌마에게 큰 보답을 하겠습니다 해서 황금도 갖다 드렸고 그가 죽은 뒤에 표묘사를 만들어줬어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음의 도중소년이 회음의 도중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백정이에요. 이 백정들의 그 젊은이들이 유모신자야 한신을 모멸한 자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거기에 썼는 거는 이 글이 있는데 연이 지금 빠졌어요. 약수장대나 이 백정의 젊은이가 한신이한테 비아냥거린 거예요. 너 약자. 내가 한신 너가 비록 키는 멀쩡하니 크지만 커가지고 장대하야 호대 도검이나 칼 차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는 한데 중정겁이라 마음속을 보면 저게 겁쟁이라고. 이렇게 백정의 젊은 애들이 한신을 비아냥거리면서 인중욕자 떼거리로 인하여 많은 떼거리로 한신을 모욕을 주어서 말하기를 신아 한신아 능선 너 죽고 싶으면 처가하고 나를 찔러라 그 칼로. 불능사는 안 죽고 싶으면 줄 나가라. 내 바지 밑으로 나가라. 나갈 줄자. 내 바지 밑으로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라. 이러자 한신이가 면초를 고하야 그 바지 밑으로 기어서 나가가지고 포복하니 불불불불 기들어 나가니 한 저자의 사람들이 모두 한신이가 한신이를 비웃어서 이위 겁이러라 겁쟁이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한신이가 그러한 대장군이지만 이렇게 미천할 때에는 몸을 숙인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가 황후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서 황후에게서 도망하여 한나라로 패공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양이 회소를 건너서 진격하고 있을 때 한신이 창검정지하여 칼을 짚고 황후를 따라서 휘하화되 휘하에 거했지만 무소지명이라니 이름이 알려진 바 없어가지고 그저 무명장수로 황후 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량이 패에 우속 황후하니 또 황후에게 그 귀속했더니 황후가 겨우 랑중볕을 하나 주거늘 삭 이책 간호되 자주 계책으로서 황후한테 구하되 우불용이러라 황후가 한신 계책을 써주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왕지 입적에 한왕이 촉구로 들어갔을 적에 한신이가 망초귀환한데 초나라에 도망해가지고 환나라로 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왕도 어땠느냐? 겨우 치속도이 하나 시킨 거예요. 치속도이. 이 치속이라는 말이 글자에서 주듯이 겨우 하는 게 뭐냐? 군량미 조달하고 군량미 배급하는 군량미 담당 도의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군대에 보급부대장 하나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 보급부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나 시켜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급 장교 하나 시켜주고서 영미지기 하려니 한신이를 기이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신이 자주 소하로 더불어 이야기할 적에 가만히 해보니까 한신이가 남달랐기 때문에 소하가 그를 기이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패공인은 한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소하가 한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치속도의로 있으면서 어떤 물자 보급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하하고 이야기하다가 한신의 남다른 점을 소하가 발견했지 않는가. 치속도의라는 점과 소하가 하는 일을 견주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신은 눈에 띄게 되고 소하는 이런 한신을 큰 인물로 부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한신의 출중한 견해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